지금 검찰이 정진상 이재명 당대표 정무실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구속영장을. 아주 막무가내인 것 같아. 증거 있건 없건 무조건 가는 거야. 일단 뭔가 뭐 뽑기 하는 것 같아요. 뽑기 게임 하듯이 일단 무조건 영장 청구를 해보는 거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자. 근데 내용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한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으냐입니다. 근데 이 증거는 없어. 그냥 진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 쪽에서 유동규하고 대진 실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네가 줬다며 너 언제 줬냐고 대진 실문하면 상당 부분 많이 밝혀지잖아요. 네. 그럼 안 해주겠네요. 대진 그럼 또 신문. 유동규는 또 기자한테 대답하듯이 그거는 검찰에 물어봐야 된다고. 언제 줬는지는 내가 결국에는 대답할 수 그러다 없다. 보면 검사는 나 이거 한동훈한테 물어봐야 된다. 윤석열한테 물어봐야 된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 작가님께서 쪽대본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오래 못하게 되지 않나요? 아니 이제 아침 일찍 가서 12시까지만 바뀌는 하면 거지, 바뀌는 거지. 할 수 있죠. 14시간이면 사람 아주 아우, 피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눈에 딱 보면 검찰 했으면 안 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니까 안 받았다고 계속 부인했으니까 오래 부인했을 걸린 거죠. 거고 그러니까 괘씸한데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거고. 어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 대장동 700억은 3인방목 검찰 돌연 말 바꾼 근거는 이걸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요 마차님이 그 본문 있잖아요. 화살표로 돼 있는 거 본문을 쭉 읽어주시면 관련된 영상 자료 화면이 내보내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이해가 하시면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시작. 지난 5월 9일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 검찰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중 2020년 10월 녹음 파일을 재생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를 다들 네 것으로 안다 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라고 답합니다. 비밀이 새어난 걸 따지는 듯한 내용입니다. 2021년 2월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가 비용을 빼고 600원만 가져간다길래 내가 700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까지 검찰에게 대장동 지분을 챙긴 배후는 분명 유동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0월 노래방에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속했다더니 갑자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김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 30%를 잘 갖고 있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1년 만에 크게 뒤집었고 대장동 일당의 말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법정에서 2015년 김만배 씨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소설 좀 적당히 써라 이것들아 진짜. 정작 김만배 씨는 700억 원은 자기 거라며 남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내용은 그대로지만 전면 재수사와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접근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야, 이 소설가들 진짜 귀엽네. 아주 프리티해. 하지만 작년 수사나 녹취록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논리를 내놓진 않고 앞으로 재판에서 공개한다고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르긴 질렀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대장동 지분 소유주를 왜 돌연 바꾸었는지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을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인데 얘는 그거잖아요. 유동규도 그랬잖아. 어떤 상황을 하면 검찰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검찰에게 물어봤더니 재판 중에 공개할게. 그러면서 최근에 종편 같은 데 보면은 물증 확보한 듯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건 변호인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재판에서 공정하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왜 방어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증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앞으로 지금 우리가 확보한 그 증거는 못 보여주지롱.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법정에서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은 시작됐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 전에 제출된 그리고 법원에서 채택된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모르는 증거가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언론전을 위한 네,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기가 2015년 김만배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지가 주장을 했어. 입장이 돌연 바뀐 뒤에. 그러니까 정유학 회계사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자기들끼리도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김만배는 야 그거 700억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초기에는 그 700억이 유동규 몫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도 골 때린다니까요. 진짜 골 때려요. 예를 들면 뭐 유동규랑 뭐 정진상하고 둘이 막 친형제가 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청탁한다고 돈을 줘요. 친형제한테? 형제보다 더한 사이에. 그 형제보다 더하다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 이건 3인 성호도 안 되고 있어 지금 이 부분은. 네. 검찰이 지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유동규 몫이라고. 근데 갑자기 돌변을 해. 유동규가 뇌물죄를 벗어나면 상당히 형이 감경되는 것을 노리고 모종의 딜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이 대장 수사를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건 이제 그 박찬대 최고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대급 공권력 횡포, 압수수색 234대 빵, 224대 빵이 아니었습니까? 234건이 올라왔어요. 늘어났어요. 또 그 10건 늘었어요? 추가됐어요. 음. 네. 아, 대단한 놈들이다. 글쎄 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20일간 85건. 아휴.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는 뜻은 여론전에서 이기겠다는 뜻이다. 네, 티타임하고 검사들과 기자가 티타임하고 막 질러대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수사를 하는 놈들을 봤더니 박영수 기지들이더라. 그래서 50억 클럽이 사라져버립니다.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조작 수사의 다리들이 붙어 있는데 박영수는 대장동의 종잣돈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윤석열이 검사였고 박영수가 변호사였던 이 관계가 얽혀 있고, 근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거는 아예 수사도 안 해.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일반 국민이 우리들이 지금 이 검사들의 이름이 너무 낯익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진짜 법적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게 무죄가 나오면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해버리잖아요. 근데 얘네들 처벌받는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그 이두봉이가 그런 거 아니야. 간첩 조작 사건에 예. 잘 영전해가지고 최근에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그 다음. 뭐 428억을 나눠 갖기로 했다 그랬는데 정영학 녹취록 2020년 10월 30일 날에는 정진상과 김용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걸 바탕으로 수사를 했잖아, 검사들이. 그 내용이 안 나와. 갑자기 갑툭튀해.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428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영학이라는 저 회계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가 이번 대장동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비슷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매번 관련자들 다 처벌받을 때 유일하게 정영학만 처벌받지 않고 계속 살아남은 지금 밖에 굉장히 있어요. 놀라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녹취를 했다면 당연히 나중에 사건이 틀어졌을 때, 이 일이 틀어졌을 때 이렇게 뒤집어 씌울 만한 사람들을 다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정진상, 김용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니었거든. 자기하고 같이 자신의 편의를 봐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뇌물을 줄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정진상, 김용을 언급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재판해왔던 거잖아요. 여기에는 정진상, 김용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조재현, 최재경, 홍성근, 김수남, 윤창근, 이기성은 박영수 친척인데 일명 50억 클럽하고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실명이 거론되고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라고 나와. 근데 갑자기 428억을 뭐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나눠 갖기로 했다는, 하늘에 뚝 떨어진 거예요. 왜? 유동규가 입장을 바꿨거든. 근데 유동규는 그 입장 바꾸면서 석방됐잖아. 그리고 정민용의 자술서에도 보면은 유동규가 자신이 청화동인 실소유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민용이 이제 검찰 관련해 수사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변호사니까. 거기 자술서에 유동규가 자신이 청와동인 실소유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428억을 나눠 먹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동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최측근인 김용도 있고 정진상도 있다로 사건이 변질돼. 근데 유동규에게서 김용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물증이 없어. 입만 털고 있는 거야. 물증은 예, 없어. 정민용도 유동규에게 준 돈이 무슨 돈이고 누구한테 준 건지를 몰라. 그게 골 때리잖아요. 약간 뇌물성이라고 하면 네. 정치자금도 포쿠션 거쳐서 가잖아요. 근데 정민용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몰라. 남욱이 정민용을 통해서 유동규한테 돈을 전달했어. 거기까지 팩트야. 근데 나중에 유동규가 그 돈은 내가 가져간 돈이 아니라 김용한테 전달할 돈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정민용은 유동규한테 준 돈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갖다 주기만 했어. 그것도 이상한 금액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방송이나 민주당이나 뭐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다 똑같이 물증 어디 있어 하니까 갑자기 메모가 등장하고 돈가방이 등장. 이런 그러면- 미친놈 아니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녹취록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만 재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혀냈다. 그러니까 찾아낸 물증도 없고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건에 관계되어 있던 그 피의자들도 다 그대로 있는데 검찰의 판단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김용이 돈 받았다 6억 대선 자금으로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4월에서 6월이잖아요. 끝을 6월이라고 치더라도 3개월 후인 2021년 9월에 메모지가 작성돼요. 돈 주고 나서 석 달 뒤에 메모가 작성돼요. 씨발 진짜 전날 받는다 진짜. 아니 우리 같은 방송도 이렇게 방송하면 이거 바가지로 쳐먹어요. 구독 취소한다 그래. 막장 드라마 무슨 무협지로서도 이렇게 쓰진 않지. 네. 저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검찰이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둬야 되나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팩트를 기반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은 성남 시민 모임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을 했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전혀. 정진상은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을 한 적이 없다고. 그 사실 관계가 틀려요. 근데 검찰에서는 영장에는 한자 한자가 모두 팩트로만 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개판으로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이 50회, 정진상 그 구속영장에 72회가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건 김용 공소장이나 정진상 영장에 이재명 범죄 사실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요. 0.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은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쓰는 거나 네. 체포영장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 몇 번 들어갔나 세서 언론에 뿌리고. 50회, 72회. 공소장에 50회, 체포영장에 구속영장에 70회. 72회. 그러니까 검찰도 참 속상할 겁니다. 결국에 때리고 싶은 궁극적인 타겟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아무리 털어도 뭐 이론 한 장 받아먹은 증거가 안 나오니까 흔적도 안 나오고 정황도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주변만 계속 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김용 부위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미안함 같은 게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이렇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나중에 이제 큰 목표를 위해 가기 위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피해 같은 건데 이제 서로의 어떤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 미안함은 있을지언정 그걸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해소해주거나 보상할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게 공소장부터 뭐 정진상이
이 성남 시민법에서 사무장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쉽게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도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정진상의 살아온 이력이 뭔지를 몰라. 그럼 차라리 그건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똥볼이 그거 아니에요? CCTV 사건? 이거는 저는 빼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유동규가 뇌물을 줬다라고 주장했던 거를 직접 가본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가 있어서 CCTV 없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기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 가가지고 몰래 줬다고 하는데 CCTV가 이미 그 당시에 2019년 9월경에 CCTV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 수사한 놈들을 전부 다 처벌해야 될 정도예요. 진짜 처벌해야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잡아놓으려고 지금 완전히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진짜 얼마나 많은 수사를 이런 식으로 했을지. 유동규가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계단 CCTV가 없어서 올라갔는데 CCTV가 이미 그 전에 설치가 돼 있었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죠. CCTV에 녹화되지 않는 계단이라는 유동규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 CCTV가 요소에 있어가지고 CCTV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바로바로 반박 못했을 텐데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CCTV 찾아내서 반박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대한민국 어떤 그 환경에 안 어울리잖아요. CCTV가 없는 계단, CCTV가 찍히지 않는 계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과연 그런 곳이 있는 건가? 만약에 실제로 그런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아파트 그 분여회에서 더 크게 문제 삼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그거 아니에요.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대충 쓰면 될 줄 알고. 근데 이게 너무 허술한 거예요. 바로 반박돼 버리잖아. 정말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돼서 유죄 만든 사건이 한두 가지겠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진짜 저런 검사들은 싹 다 잡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것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뭐 정의의 뭐 사도입니까? 조작해서 정적 제거용으로 쓰이는 흉기지, 흉기. 그러니까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정 권한이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결국 그 수사관이거든요. 검사가 그 한 3명에서 4명 정도, 많을 때는 5명 정도의 수사관을 직접 거느리고 있으니까 저렇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미국 똑같이 해야 된다고. 미국처럼 하면 돼요. 미국은 검사 밑에 수사관이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위임을 하죠. 이거 수사해달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하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이상한 그 제도란 말이에요. 예. 검사가 수사관을 직접 지휘하는 것 자체가. 저기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주셨던 조작 번색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쉽게 나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번색, 검찰과 야당과 국회 압수수색 영장은 엉터리 조작이다.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고 유동규가 총 3천만 원을 정 실장에게 줬다고 주장한다. 이때 유동규는 정 실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고 5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 실장 아파트 계단 앞에도 CCTV는 있었다. 검찰 수사가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초한다는 반증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 어미준 반부패 수사 1부장, 정일권 부부장은 이런 허위 주장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저 송경호, 고영곤, 어미준, 정일권 다 싹 잡아 넣어야 돼요. 이거 저게 사과로 검사입니까? 끝나면 안 되죠. 진짜.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 이게 배치가 되는 대표적인 게 있어. 2014년 그리고 2020년에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에게 나무기 뇌물을 줬다고 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자. 지금 천화동인 1호 428원이 유동규하고 김용하고 정진상 거라며. 그러면 이거를 기본으로 나눠도 100억이 넘어요. 근데 뇌물을 줘요?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줘? 정진상 몫이 검찰 주장대, 그러니까 남욱 주장대로라고 하면 정진상 몫이 100억이 넘는다고.
아까도 그 얘기 비슷하게 했잖아. 지들끼리 친형제처럼 지냈다는데 네. 청탁하면서 수천만 원 뇌물로 줘요. 앞뒤가 안 맞잖아. 정진상 몫이 100억이 넘는데 무슨 뭘 잘해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럽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아니 그렇게 100억을 벌었으면 이번에 정진상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진상 사무실에 간이 침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정진상을 2번이나 자택 압수수색할 때 기자들 앞에 서 있어서 니들 검찰이 기자 먼저 불렀구나라고 이야기할 때도 정진상 집 앞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집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100억이나 있는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의 언론 플레이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해본다는 것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증거를 찾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신박한 논리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억지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재명을 타겟으로 해서 이재명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힐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 쪽팔린 거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까 말한 그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또 정치자금 있잖아요. 그 사실은 아까 말한 그 428억을 나눠 갖는 것도 이재명과 관계가 없죠.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이 받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작일 뿐더러 이번에 불법 대선 자금 뭐 각 백에다가 막 갖다 주겠다는 돈 있잖아요. 어디로 갔냐고 주장하는 거냐면 그 돈이 기본소득운동본부 같은 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골 때리는 게 이게 이제 디테일이 함정인데 그 들어갔다라고 하는 영수증 쪼가리 한 장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단적으로 거짓말 한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CCTV가 없는 곳에 아니 사실은 자기들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CTV가 없는 데 갔다 그랬더니 소설을 써도 좀 적당히 써야 될 거 아니야. CCTV가 버젓이 있었어. 그러면 검찰이 뭘 해야 돼? 그 CCTV를 포렌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CCTV 없는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CCTV를 포렌식할 수가 없잖아. 이런 미친놈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됐으면 그 당시 이재명 주변에서 현금으로 돈다발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나와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최소 8억 4,700만 원이고 뭐 100억, 200억 이런 돈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8억 4,700만 원이 실제로 뇌물로 줬다고 쳐요.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8억 4,700만 원을 모아놨다가 은행에 입금해가지고 그걸 계좌이체로 썼을까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금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심심해가지고 8억 4천만 원 그 모닥불 해야가 불태웠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8억 4천만 원이 그 작은 돈도 아니고 5만 원권으로 해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게 누군가는 받아서 쓴 사람이 나와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이 없냐고. 그 큰 돈이 들어갔다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뇌물죄라고 하는 게 증거가 남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받은 거 맞아. 구체적인 정황만 제시하면은 판사들이 그 유죄 때려준다는 건 옛날에 관습에 젖어 있는 거예요. 물증이 없어도 유죄 받아낼 수 있다는 이전의 관행들 갖고 아주 악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증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조국 장관도 지금 이재명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온대 이렇게만 하고 말 거냐고요. 너무 네. 답답합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